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으로 Egg Eagle, 티커네임 UAVS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6개월 기준으로 211% 올랐고요, 1개월 기준으로 71%, 5일 기준으로 44%, 그리고 1일 기준으로 25.78% 오른 굉장히 상승세가 강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받는 순서대로 자료 수집을 하여서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Egg Eagle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드론을 파는 회사입니다. 드론의 종류에 있어서는 픽스드 윙과 멀티로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Egg Eagle이 상용하고 있는 제품은 픽스드 윙 타입으로서 Egg Eagle RX60과 Egg Eagle RX48이 있습니다. 그 외의 제품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드론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griculture Solution, 즉 농지에서의 사용과 두 번째는 드론 딜리버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Agriculture Solution에서는 Farmlands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의 위치를 발사대에 세팅을 하고요. 준비가 되면 다음과 같이 발사를 합니다. 날아오른 Egg Eagle은 상공에서 날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날고 있는 Egg Eagle은 궤도 또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컨디션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작물의 컨디션을 알 수 있기에 농약을 더 칠지 말지 또한 파악할 수 있고요. 정확히 농약을 뿌려야 하는 부분에만 농약을 뿌림으로써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론 딜리버리가 되겠습니다. 드론 딜리버리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Medical Supply Delivery, Retail Goods, Food, Industrial Materials입니다. 미래에 드론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아마존, DHL, 페덱스를 비롯해서 도미노, KFC, 그리고 보잉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FAA 리포트에 의하면요, UAV 시장은 2023년에는 3배의 사이즈가 될 것이며 그 숫자는 자그마치 82만 3천 개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Egg Eagle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Egg Eagle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버는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75만 달러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2분기 때 16,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 거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분기는 3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Gross Profi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매출액 빼기 그 매출액을 만들어가는데 들어간 비용을 빼면은 이 Gross Profit이 나오는데, 이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020년 3분기는 약 32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2020년 2분기는 고작 1000달러 정도의 수익밖에 못 내면서 2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큰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액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확실히 2분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저조했던 실적을 감안한다면 3분기 때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분기에 비교해서 3분기는 4,496.17%의 성장률을 달했고요. 그 이전 또한 코로나 때를 제외한다면 2020년 1분기 때는 107%, 2019년 4분기 때는 353%, 그리고 2019년 3분기 때는 106.26%로 굉장히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높은 매출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매출액 성장률을 꾸준히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이 되겠습니다.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Gross Profit이 매출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나은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2020년 3분기 때 Gross Margin은 40.60%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순수익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은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빼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과 기타 비용을 뺀 다음에 interest와 tax까지 전부 다 빼면은 순수익이 나옵니다. 그 순수익이 매출액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profit margin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77.10%로 지금 이 기업은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가 2020년 2분기 때는 자그마치 마이너스 63,254.20%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거의 다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2분기 때 프로핏 마진은 엄청나게 낮았지만 3분기 때 그래도 꽤나 좋은 매출을 기록했기에 이렇게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 77.10%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업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부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처음에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투자자로서 알아봐야 될 부분은 이런 기업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체력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Asset Distribution을 통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캐시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Liability Distribution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24.69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86.77%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intangible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기업의 이름이나 아니면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3.51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li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urrent debt를 보시면은 10만 7천 달러 정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은행에다가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payable은 15만 8천 달러 정도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거래처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deferred revenue는 12만 7천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부채로 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계속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자동차를 맨 처음에 살 때 계약금을 100달러 정도 내고요. 나머지 비용은 자동차를 나중에 받을 때 전부 다 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직 그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deferred revenue를 잡아놓는 것이고요. 나중에 비로소 고객에게 돈을 다 받으면은 이 deferred revenue를 없애고 revenue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deferred revenue는 부채로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캐시와 그리고 부채를 비교했을 때 이 기업의 경우는 24.69밀리언 달러 대비해서 current debt가 10만 7천 달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부채가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의 밸런스시트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요, 최근에 굉장히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에 비해 현금이 더 많다는 것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펀더멘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는 부분은 이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의 오버밸류가 되었는지 아니면 언더밸류가 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개 최근에 좋은 실적을 낸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변동성이 굉장히 커 짧은 기간에 솟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게 솟구쳤을 때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것은 PS 레이시오입니다. 그리고 엑이글의 비교 대상은 에어로바이런먼트, 보잉, 노스롭 그루먼, 그리고 이항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장 높은 PS 멀티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엑이글로 89.81입니다. 그리고 이항은 38.44의 멀티플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3개의 기업은 전부 PS 멀티플이 6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S 레이쇼는 매출액분의 주가를 뜻합니다. 여기서 엑이글의 PS 레이쇼가 높은 이유는 만들어내는 매출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너무 높을 경우에 이러한 멀티플이 생겨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분모보다 분자가 과하게 크면은 이러한 PS 멀티플이 생겨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셔도 가장 높은 매출액을 차지하는 것은 보잉이고요. 그 다음이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업의 포트폴리오는 드론만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매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로바이런먼트의 기업과 이항이라는 기업의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엑이글은 가장 낮은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엑이글은 만들어내는 매출액에 비해서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PS 레이쇼를 통해서 이 엑이글이라는 주가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원인인 기대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의 원인이자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이글이 여기 4월달쯤에 공시를 냅니다. 메이저 이커머스 회사와 PO, 즉 Purchase Order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주가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달에 액이글이 아마존과 함께 있는 비디오가 온라인상 잠깐 공개되고 바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7월달쯤에 CEO가 위치타 지역에서 시설을 확장하겠다고 공표를 합니다. Area Development 기사에 따르면요, 액이글은 칸사스 위치타라는 곳에서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타 비즈니스 저널에 의하면은 아마존이 파크시티에서 굉장히 큰 땅에 창고를 지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 구글로 보시면은 파크시티는 위치타의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액이글이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장소와 아마존이 큰 땅을 빌려서 창고를 짓겠다는 위치와 일치하기에 아마존과 액이글이 어떠한 딜을 맺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오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는 이미 적어도 2016년 12월 7일부터 아마존은 드론이 있었고요. 이러한 드론을 이용해서 배송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존이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입증되어야 할 텐데 액이글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텐지블 애셋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SEC 공시에서 공개되었듯이 액이글의 인텐지블 애셋은 어떠한 인텐지블 애셋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 회사 이름 및 라이센스 등을 뜻합니다. 즉, 회사의 고유 기술력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Intellectual Property and Technology 부분을 보시면은 Gross Cost 기준으로 43만 3,400달러입니다. 밀리언 달러가 아니고요. 그 외에 나머지 Customer Base라던가 Trade Name 그리고 Non-Compete Agreement가 전체 비중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즉, 기술적인 부분은 60%밖에 차지 안 하고요. 게다가 가치 자체 또한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AeroVironment의 인텐지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테크놀로지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감가상각을 하기 전인 이 Gross Intangible의 17밀리언 달러에서 84%라고 할 수 있는 이 14.9밀리언 달러가 기술적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액이글의 기술적 가치는 43만 3,400달러밖에 하지 않았는데 AeroVironment의 기술은 14.9밀리언 달러에 육박합니다. 기술의 가치적인 면에서 액이글은 AeroVironment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액이글은 단 한 명의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마존은 아닙니다. 아마존은 농촌에서 사용되는 드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한 명의 고객사는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에어로엑스포에서 샀을 수도 있고요. 또는 버드링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매출액이 단 한 개의 고객사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직원의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직원의 숫자는 8명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액이글의 링크드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액이글은 13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3명 중에서 이미 CEO가 1명 있고요. 부회장이 1명, CFO가 1명, 품질 담당자가 1명, 이사회 체어맨이 1명, 디자이너가 1명, CTO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1명,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저가 1명, 보드 오브 디렉터가 1명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1명 있습니다. 주가의 시작점을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제법 오랫동안 있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직 직원이 1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액이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알아본 결과 최근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률이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은 비록 적자지만 그래도 2분기에 비해서 회복을 하고 있다는 부분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밸런시트를 봤을 때 갖고 있는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아 그나마 안정적인 밸런시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이 단기적으로 엄청난 매출액 상승률이 있다는 것에 반해 너무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굉장히 올라 다른 경쟁사에 비해 PS 멀티플이 너무 높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매출액은 경쟁사에 비해서 가장 낮은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는 액이글이 메이저 이커머스 기업으로부터 퍼체이스 올더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 액이글은 타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낮다는 것을 인텐지블 애셋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퍼체이스 오더를 받은 단 한 개의 고객은 아마존이 아닌 에어로엑스포 또는 버드링크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제법 오래된 기업이 단 13명의 직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추구하기에 이렇게 많은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섣불리 투자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단타를 친다고도 했을 때 지금의 차트 포지션을 봐도 지난주 금요일날 너무 크게 올랐기에 위험한 포지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기업에 대해 bearish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그이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